전 세계 정상급 지도자가 모여 국제 현안을 논의하는 제80차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국제사회 이목이 집중되는 세계 최대의 다자 외교 무대에 이재명 대통령도 각국 정상들과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이 대통령의 미국 뉴욕 방문은 오는 26일까지 3박 5일 일정입니다. 도착 첫날에는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블랙록 회장인 레리 핑크를 만나 AI 에너지 전환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미 상하원 의원단에 접견한 뒤 현지에 뿌리를 내린 우리 동포들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23일에는 193개 회원국 정상 가운데 7번째 순서로 총회장 연단에 올라 기조연설을 합니다. 민주 한국의 복귀를 선언하고 우리 외교 비전을 제시하는데 한반도 비핵화 구상도 밝힐 걸로 관측됩니다. 한반도 정책 등 우리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한국의 기여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하실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다만 트럼프 미 대통령과 2차 정상회담은 이번에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미 기간은 아니지만 다음 달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두 정상이 회담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을 비롯해 프랑스와 이탈리아, 폴란드, 우즈베키스탄, 체코 등 5개 나라와 양자회담은 확정돼 있습니다.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뉴욕 맨해튼에서 국가투자설명회를 열어 미국 월가 금융계 인사 등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과 만납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세이지 외교에 나서 우리 정부 경제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투자할 것을 적극 요청할 계획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군대는 장병수에 의존하는 과거 인해 전술식이 아니라 유무인 복합체계로 무장한 스마트 강군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 메시지를 통해 인구 문제가 심각하고 당장 병력 자원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상비 병력 절대 숫자 비교만으로 우리의 국방력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AI 전투 로봇과 초정밀 공격 방어 미사일 등 첨단 무기 체계를 갖춘 10명이면 수천 수만 명의 적도 얼마는 감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세계 5위 군사력을 갖고도 외국 군대 없이 자주 국방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굴종적 사고라며 강력한 국방개혁을 통해 완전한 자주 국방 태세를 갖춰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와 달리 소득 상위 10%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한 90%가 대상입니다. 한 사람당 10만 원씩 받게 됩니다. 신청은 2차 때와 마찬가지로 첫 주인 22일부터 26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용 체크카드와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지급 방법 역시 1차와 같습니다. 다만 1차 지급 시 불편사항을 개선해 군장병의 경우 복무지 주민센터 관내 신청을 통해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용처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도 개선됐습니다.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일부 읍면 지역의 경우 하나로마트와 공공형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면지역 농협과 민간형 로컬푸드 직매장, 법인 소재지와 매장 소재지가 일치하는 지역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매장도 매출과 관계없이 사용처에 포함됐습니다. 한편 소비 쿠폰 2차 지급을 앞두고 정부와 카드사를 사칭한 스미싱 증가가 우려됩니다. 정부는 2차 소비 쿠폰 지급 기간에 발송되는 관련 안내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는 사실상 100% 사기인 만큼 누르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와 카드사는 UR이라는 링크가 포함된 문자나 메시지를 직접 발송하지 않으므로 이를 사칭한 스미싱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소비 쿠폰 관련 스미싱 피해 소비자 경보를 상영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소비 쿠폰 신청의 명목으로 신분증 등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할 경우에는 진행을 중단하고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지난 2021년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소법. 이 법과 함께 과징금 제도가 도입됐지만 과징금 산정 기준이 수입 등으로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앞으로는 상품 유형별 거래 금액이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됩니다. 예금성 상품은 예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보험성 상품은 수입 보험료가 기준입니다. 거래 금액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산정 방식이 마련됩니다. 예를 들어 대출을 조건으로 다른 금융상품을 강제로 판매하는 꺾기 규제 위반의 경우 실제 강요당한 다른 상품의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또 과징금 부과기준 산정 체계도 세분화합니다. 현행 부과기준율은 중대성에 따라 50%, 70%, 100% 세 단계로만 나뉘었는데 이를 1%에서 100%까지 폭넓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위법성이 크면 더 높게, 경미하면 더 낮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당이득이 과징금에 비해 크면 차액만큼 가중하고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가 우수하거나 피해 배상이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면 기본 과징금에서 50% 이내 감액이 가능합니다. 다만 2가지 이상의 사유를 동시에 충족해도 최대 75%까지만 감경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기준 제시로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최다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추석을 앞두고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명태와 참조기, 고등어, 오징어, 갈치 등 주요 성수품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많은 참돔과 낙지, 가리비, 뱀장어 등이 단속 품목입니다. 원산지를 허위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재직자 신분이어서 임금 체불을 신고하지 못하는 근로자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익명 제보를 받습니다. 노동부는 22일부터 2달간 재직 근로자 임금 체불 익명 제보센터를 운영해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임금 체불이 제보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시행할 예정이며 올해 총 250곳으로 감독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